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건데 어떤 식으로 작성해 볼 거냐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 지금 자기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뭐 안산 사는 김철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대충 썼어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소개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사는 김철수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이거를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눈다 하면 어떤 게 제목이고 어떤 게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겠죠. 그죠?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 하면 요게 제목이 될 수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뭐 카페 글을 쓰게 되면 카페 글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쓰고 내용을 별도로 따로 쓰잖아요. 이메일도 보낸다 하면 이메일도 제목이 따로 있고 내용도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썼는데 우리는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라는 걸 할 줄 알기 때문에 얘를 뭐예요? 얘가 나름대로 제목이고 얘가 나름대로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 어떤 게 내용이고 어떤 게 제목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자, 인스타그램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썼어요. 뭐 내가 친구랑 어디를 갔는데 안산에 안산 중앙동에서 맛집 파스타를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인스타그램 글을 썼대요. 근데 여러분들 글을 이렇게만 쓰게 되면 여러분들 글이 검색이 될까요? 안 됩니다.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검색할 때 밑에다가 뭘 붙여요? 해시태그라는 걸 붙이죠. 그러면 해시태그를 붙여가지고 뭐 내가 중앙동, 그 다음에 뭐 파스타집 이름 있으면 뭐 파스타집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 글이 검색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중앙동으로 검색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글들이 검색이 되겠죠. 여러분들 맛집이라든지 어디 관광 명소 가려면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 검색해서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 글 참고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지만 내 글이 어떤 게 핵심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요렇게만 쓰게 되면 컴퓨터는 요게 내용이고 요게 제목이고, 그러니까 뭐에 대한 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한테 뭘 해줘야 되냐면 태그라는 걸 부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태그를 우리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 HTML이 정해놓은 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칙에 맞게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딩이라는 거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룰과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작성을 해줘야지만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꺽쇠한 다음에 서브젝트라는 걸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뒤에다가 꺽쇠 슬래시 서브젝트라고 이런 식으로 써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서브젝트 뜻이 뭐예요? 제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제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자, 이렇게 하면 컴퓨터는 이 자기소개를 해볼게요 라는 걸 뭘로 알아듣는다? 아, 이게 나름대로 제목으로 표기가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태그라고 해요. 근데 자,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이제 다 보세요. 태그는 뭘로 존재하냐면 요런 걸 여는 태그라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이런 걸 닫는 태그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서브젝트를 쓰실 때도 여는 태그하고 닫는 태그가 한 묶음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서브젝트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서브젝트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서브젝트로 시작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브젝트로 끝나야지, 갑자기 뜬금없는 이상한 단어가 오면 알아먹지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태그는 쌍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쌍을 이루지 않는 태그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여는 태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이런 걸 닫는 태그를 합니다. 여는 태그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도 안 돼요. 무조건 여는 태그하고 닫는 태그를 작성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쓸 때, 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기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엔터를 쳤는데 이렇게 썼을 때 얘가 만약에 이 코드를 썼는데 서브젝트가 막 이런 식으로 뒤틀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태그와 태그는 무조건 수미상관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는 라인이랑 끝나는 라인이 일치해야 됩니다.
한 줄로 써도 되고 또는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근데 한 줄로 쓰게 되면 코드가 길어지게 되면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코드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코드를 썼는데 이런 식으로 뒤틀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포맷 온 세이브라는 거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컨트롤 S 누르게 되면 얘가 알아서 뭐한다? 정렬을 해줍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컨트롤 S 누르면 알아서 정렬을 해줘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컨트롤 S를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정렬이 안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잘못 작성한 거예요. 얘가 코드를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알아서 그거에 맞게 정렬을 해주려 해도 제대로 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정렬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꺽쇠가 있는데 얘를 누른 다음에 포맷 ASML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눌러도 얘가 정렬입니다. 근데 그냥 컨트롤 S만 눌러도 알아서 정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정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제 태그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태그. 근데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자, 요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는 태그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닫는 태그. 자, 얘를 한 묶음으로 우리가 취급하거든요. 한 묶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묶음으로 취급한 걸 뭐라고 하냐면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먼트. 그래서 여는 태그하고 닫는 태그,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하나로 해가지고 뭐라고 한다? 이거를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서브젝트 태그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정확한 명칭은 서브젝트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실무에서는 근데 태그하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 그냥 같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긴 하지만, 근데 정확한 명칭은 엘리먼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컨텐츠도 한번 써볼 건데, 자, 근데 이제 ASML 같은 경우는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다가 번거롭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꺽쇠 한 다음에 컨텐츠 이런 식으로 쓸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어떤 태그를 쓰고 싶다 그러면 컨텐츠라고 쓰고 탭만 이렇게 써도 알아서 자동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컨텐츠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꺽쇠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물론 앞에 있어도 작동이 되긴 하지만 웬만하면 뒤에 놓고 작동을 하세요. 자, 그래서 탭을 쓰게 되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는 태그고 닫는 태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내용물을 여기다가 쏙 넣고 저장을 하면 알아서 정렬까지 되는 그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컴퓨터는 나름대로 자기 소개를 해볼게요 라는 걸 뭘로 알아듣는다? 제목으로 알아듣고요. 그 다음에 안산사는 김철수입니다를 뭘로 알아듣는다? 바로 내용으로 알아듣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태그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